축구에서 윙은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측면에 기본 배치돼 기회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클래식 윙어가 교과서로 통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측면을 파고든 뒤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센터포워드의 득점을 돕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맡는 주요 임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직선적이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 덴벨레가 클래식 윙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의 양발잡이라고 하니 덴벨레는 왼쪽에서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제로 돌아와서 축구가 진화하면서 주요 포지션인 윙도 진화했습니다. 클래식 윙어가 조금씩 줄어들고 윙포워드 개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대발 윙어가 득세했습니다. 클래식 윙어에겐 크로스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오른쪽 윙은 오른발, 왼쪽 윙은 왼발을 잘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발을 쓰는 윙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윙포워드, 인사이드 포워드, 인버티드 윙, 도움라이터 등으로 불리는 그들은 무시무시한 공격력으로 축구 전형과 전술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며 반대 발로 득점을 직접 노렸습니다. 처음엔 매우 어색해 보였으나 반대 발 윙들이 골을 점점 더 많이 넣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이런 흐름 속에서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클래식 윙어보다 윙포워드를 배치하는 팀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예 가운데 공격수를 두지 않는 제로톱이라는 새로운 전술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날개 공격수들이 다재다능하고 득점력 또한 뛰어나기에 축구 판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커버하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중앙을 모두 커버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른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PSG와 한국 대표팀에서 모두 오른쪽에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찬스를 만들며 득점까지 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왼발 스페셜리스트인 그가 반대 발 윙으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FC 메스와 프랑스 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출전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4-3 전형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왼쪽 측면과 중앙을 고루 오가며 여러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PSG의 공격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전을 0-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 들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우향 후 명령을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곧바로 믿음에 부응했는데요. 후반 시작 4분 만에 날카로운 칼날 크로스로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의 수비수를 앞에 두고 몸을 흔들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순간적인 짧은 왼발 드리블로 공을 꺾어 가운데로 공간을 열었고 왼발 크로스를 올려 비티냐의 슈팅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그니처 움직임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선제골에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도움을 등에 업은 PSG는 킬리안 음바페 멀티골까지 더해 메스를 3-1로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더 위력적인 이유는 공격적으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클래식 윙어부터 현재 윙포워드까지 변화를 떠올리면 설명에 이해가 쉬워집니다. 왼발을 주로 쓰는 그가 오른쪽의 자리의 드리블과 돌파로 상대의 수비수들을 흔들고 슈팅까지 연결하며 공격력을 끌어올립니다. 오른쪽에서 중앙까지 침투하며 경기를 지배한 아르헨 로벤,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처럼 반대 발 윙으로 가치를 더한 셈인데요. 최근에는 오른발 사용 능력까지 좋아져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준희 국내 축구 해설위원도 이강인이 오른쪽이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시야가 가장 넓어지면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마음껏 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제 포지션을 찾지 못하고 여러 자리에서 뛰고 있는데 전설적인 선수도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자리 뛰다가 자기 자리를 찾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였습니다. 이니에스타도 처음 바르셀로나에서 땜방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자리에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뛰었고 이후 중앙에 자리 잡으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어디서든 잘하던 이니에스타처럼 여러 자리를 바꿔가면서 뛰다가 결국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니에스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응원했는데요. 실제 현지 팬들에게 강이니에스타라고 극찬을 받기도 한 우리 이강인 선수인데요. 과연 파리 생제르맹에서 강이니에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계 축구계의 손흥민에 이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받는 이강인 선수. 늘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활약 이어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이강인을 향한 저평가가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발표한 11월 이달의 골에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된 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 속에 다행히도 다양한 매체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며 이강인을 치켜세우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강인이 이달의 골에 선정되었을 때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했던 코멘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는 이달의 골로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되었음을 알렸고 여기에 이렇게 코멘트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의 특별한 득점. 리그안 공식 사무국이 평가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보다 이강인 선수의 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 뛸 자격이 없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매체나 전문가들의 어이없는 평가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넣은 데뷔골이 팬들의 몰표를 받고 이달의 골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보석을 넘어 이제 유럽 축구 속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여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 될 이강인 선수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수도 사람이기에 부진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이강인 선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인 이강인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들을 필요도 없는 현지 매체의 왜곡된 평가 속에서 좌절할 이강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상만 조심하시면서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글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글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 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해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